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유국장TV는 사고 후에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정보를 드리는 교통사고 상담 전문 채널입니다. 만약 유국장TV의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사항이 있다면 911LAW죠. 카톡으로 문의를 하신다면 교통사고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사고 차량 견적서, 사고 불박 영상, 그리고 정밀검사 판독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상담자에게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교통사고 후에 보험회사 담당자와 대화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민원에 대한 겁니다. 보험회사와 합의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로 민원을 넣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는 아주 신중한 그 행동을 하셔야만 추후 보험회사와 합의하고 종결하는데 불이익이나 그 어떤 불편함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라리 보험회사 담당하고 조금 이렇게 말적인 그런 시비나 다툼이나 뭐 의견 충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넣었는데 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나중에 합의를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은 아주 확실하게 보험회사 담당자가 잘못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민원을 넣는 것이고요. 별것도 아닌 것으로 민원을 넣는다거나 뭐 아주 감정적인 생각으로 민원을 넣게 된다면 민원을 받은 보험회사 담당이나 센터에서는 금감원으로부터 불편한 지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진행될 합의금 협상에서 어떠한 도움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억울해서 꼭 민원을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내가 억울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민원을 넣었을 때 보험회사에서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건에 대해서만 민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민원이라는 것은 보험사를 감독하는 기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담당 직원과 센터 책임자까지도 질책을 받는 것입니다. 뭐 큰 문제도 아닌데 민원을 넣어서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그 감정이 아주 사나워졌다고 한다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기 전에 충분히 그 사려 깊게 생각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담당자와 또 대화도 해보고 또 경고도 좀 해서 민원을 가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민원이라는 것이 모든 일에 해결될 수 있는 그 만병통치약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민원의 내용이 보험회사 직원의 잘못한 내용이 아닌 경우에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뭐 잘 해주고 싶을까요? 감정이 많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만 강조를 하고 지급 기준만 강조하는, 그래서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넣을 때는 좀 더 신중하시라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보험회사 담당자로 배정이 되었다는 전화는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누구나 받는 전화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직업이나 구체적인 그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험회사 담당은 사건 배당을 받으면 이 순간부터 사건 한 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사건이 길게 가든 짧게 가든 간에 이 사건은 담당자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수학 문제 같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피해자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 수집이 필요로 하는 것인데요. 그런 정보 파악을 해야만이 보험회사가 환자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간을 보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직업이 변호사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합의가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계할 것입니다. 또는 뭐 S전자랄지 뭐 H전자라든지 이런 데 다니는 피해자라면 급여도 상당히 높겠고 또 회사의 복지가 잘 되어 있을 텐데 입원 기간이 좀 길어지면 어떻겠어요? 아주 머리가 아프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건을 마무리 합의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직업 정보를 캐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직업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직업 특성에 맞는 보험회사만의 합의 프로세스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의 무리한 그런 개인정보 요구는 적당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피해자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그와는 반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자 개인 신상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서 합의를 진행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할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 설명 외에 필요 이상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과실 문제로 보험회사 직원에게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 문제가 쉽게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물이죠. 대물의 과실 정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대인에서는 대인 담당자의 판단으로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100대 0 무과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님도 2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8대 2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죠. 자, 이러한 경우 자꾸만 상대 보험사가 내 과실을 조금이라도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면 과실 문제가 쉽게 결정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인 담당자가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고객님, 지금 8대2 정도로 과실 주장이 서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인 합의를 한다면 9대1로 해 드릴 테니 합의를 좀 하시죠. 하면서 접근을 하다가 그것도 쉽게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고객님, 그럼 오늘 합의를 하신다고 한다면 100대 0 무과실로 제가 처리해 드릴 테니 합의를 할 수 있나요? 나중에 8대2 과실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무과실 합의를 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과실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아주 소신 있게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해자의 보험회사의 과실 문제로 장난치는 것에 말려들지 말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보험회사와 어떤 대화나 협상할 때 주의할 점 3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 잘 보시고 공부해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피해자가 되시길 강조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